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동선 박사와 함께 작성하는 쉽게 쓰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일반형 편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고급형을 올려드렸어요. 고급형은 제가 마지막에 항상 갔으면 하는 방향이고요. 일반형은 우선은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분들이 제일 처음 행동 중재를 이렇게 할 때는 일반형을 먼저 활용해 봄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고급형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복지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우선은 일반형을 써보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앞에 인트로 영상에도 있겠지만은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중재하기 이전에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형은 가장 처음으로 작성할 때 해보시면은 아마 고급형으로 넘어갈 때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써 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오늘 해 드릴 테니까 바로 고급형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급형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일반형을 하고 나서 나는 일반형에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반형에서 고급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반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지원 관련 교육 이수를 하였으나 경험이 조금 적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처음 행동지원 계획서를 작성해 본다든지 아니면 난 아직 교육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먼저 기초적으로 작성해 보고 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행동중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반형이 가장 작성하기 좀 쉬운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용을 보고 나면 왜 제가 일반형을 먼저 선행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동지원 관련 교육 이수를 하였으나 경험이 적은 사람. 자, 일반형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서. 자, PBSP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고급형하고 다르게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로 다 되어 있지만은 작성을 하면은 행동 지원 계획서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형태인 거죠. 나는 이때 각각의 개별 양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런 이제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면은 행동 지원 계획서가 완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과 개념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일반형의 장점은 무엇이냐? 양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체크 형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리 써여져 있는, 미리 예측 가능한, 미리 기본적인 틀에 있는 부분으로 제가 써놓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학생,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이용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유사할 수는 있는데 상세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고급형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반형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정은 고급형하고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도전 행동을 먼저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는 도전 행동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 우리 반에 있고 그러면서 행동 지원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복지 쪽에서는 아마 일반 주간보호센터나 평생교육센터, 이외 주간활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 최근에 통합돌봄 지원사업에서 이런 점수로 인해 가지고 선정된 분이 올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자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행동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 2단계가 각각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정보도 중요하지만 2단계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인의 정보와 건강정보,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 현행 수준을 알지 못하면은 중재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 전략에 2단계의 정보가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PBSP,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라고 했을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는 이 2단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주변의 정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중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결정되는 주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치 환경, 강화제 정보, 그리고 도전행동 발생 분포도 이렇게 있습니다. 행동 기능 평가를 하고 중재 전략, 그리고 변화 그래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일반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3장, 4장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엑셀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엑셀 양식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이제 우리가 시트 있죠. 시트가 1, 2, 3, 많으면 4까지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4 정도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작성한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러면 자, 여기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용인의 정보, 그리고 도전행동 기술, 이용인의 일상생활 건강 정보, 배치 환경, 앞에 제가 순서대로 해놓은 부분 있죠.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있냐라면은 양식이 이 엑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고급형하고 좀 다른 면입니다. 양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제 정보 파악을 하고 나서 자, 분포도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죠. 조금 더 따로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C하고 이제는 간접평가, 직접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가 있거든요. 여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제 실전편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중재 전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재 전략도 클릭을 하면 1차적으로 이 기능일 때 이렇게 중재를 한다라는 큰 틀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현장에 맞게 그 틀에 따라서 중재를 변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도 이 안에 틀에 넣어놨으니까 아마 실전편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전적 행동 선정하기입니다. 자, 이용인 중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 이 계획서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안 그러면 지원을 먼저 해야 되는 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은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학생을 선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럼 선정된 학생이 행동을 한 가지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일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의 행동에 대한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지만은 한 검증된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중재해야 될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만 먼저 해보자 라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행동을 중재를 했는데 다른 행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 발달장애인이나 우리 학생들 보면요. 행동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행동인데 한 가지 행동을 중재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행동에서 안 좋은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게 파급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도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한 가지 행동이 여러 가지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앞에 다른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능이 동일한 하는 원인이 동일할 때는 그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도 한 가지만 중재해도 좋아진다. 그런데 한 가지 행동인데 하는 이유가 다양하면은 한 가지 원인만 해결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동을 여러 가지를 중재해야 된다, 빨리 뭔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실패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까지 이렇게 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나머지 행동도 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하고 다르게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 버튼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자, 양식 버튼으로 작성된 내용이 여기에 기입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래 따로 양식이 있는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아까 양식 버튼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양식이 나타납니다. 엑셀에 다른 시트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기입되는 행동을 기입하고 나서 그리고 왼쪽에 내용을 보고 나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요. 자동적으로 1순위와 2순위만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3순위, 4순위는 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욕설이고 물건 던지기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서로라는 버튼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요. 욕설하고 물건 던지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기입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욕설이면 어떤 욕설인지, 물건 던지기면 어떤 물건 던지기인지, 물건 던지기인데 그냥 특정 물건만 던지는 건지, 아니면 뭐 책상이나 이런 거 던지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물건을 던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 던지기만 있으면요, 우리가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욕설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누구한테만 욕설을 한다? 아니면 자기 말로 욕설을 한다? 아니면 특정 용어로만 한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욕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욕설 중에서도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욕설이 하는구나 라고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로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2단계가 이용인의 정보, 일상생활과 건강정보라고 했죠. 나이나 장애 영역, 특수교육 대상자면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이런 영역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 좋고요.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도 하나의 배경 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인의 의사소통 방식이죠.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도움 정도,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잘 보시면요. 고급형에서는 하나하나 다 작성하도록 했는데 일반형에서는 제가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고요. 나머지는 보시면요. 의사소통 방식도 표현의 방식, 이해의 수준, 의사소통 기능을 기입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해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다른 자료들을 많이 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형태로 하더라 라는 걸 제가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 의사소통은 여기까지 가능하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크만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기술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한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 정도도 이렇게 조금 도움이냐, 많은 도움이냐, 완전 도움이냐, 혼자 가능하느냐, 아니면 이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죠. 자세하게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형은 간편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간편하게 해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리스페달정, 아빌리파이전, 메디키넷 복용하는 이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현재 약물 먹는 것보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약이 정말 맞는 것인지,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때로는 약물이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용한 후에 행동의 변화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전체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이렇게 날짜를 오른쪽에 적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중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배치 환경입니다. 통합돌봄 환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합돌봄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서비스 제공하는 환경일 수 있어요. 지원의 정도가, 강도가 강하다라는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지, 보통 이제 24시간 이렇게 서비스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주간의 서비스가 1대1로 제공될 수도 있고, 그룹인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제공 인력에 대한 정보 중요하죠. 어떠한 제공 인력이 있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송영의 방법과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복지기관, 학교로 오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중재를 가다 보면은 왔는데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올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올 때는 안 좋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왜 필요하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하나가 현재 도전 행동이나 발달이나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요.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요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지만은 파악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원인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파악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체크하도록 해놨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서
1대1 기원인지 다 담당자가 여성분이고 9시 15분에서 오후 5시 15분까지 있다. 센터 송영 차량으로 이동한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동을 한다. 활동 지원사가 이동을 도와준다. 등의 내용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제 정보에 대해서도 따로 양식이라고 하는 레이저드가 있긴 한데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사전에 조사된 정보를 가지고 강화제를 적어 주셔도 되고요. 따로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바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활용 양식이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바로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없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찾아서 사소한 거라도 한번 적어 놓아 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이 강화제가 없을 때는 중재가 되기 정말 힘들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기존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이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행동이 줄었으면 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다른 행동을 하는데 내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어? 다른 행동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강화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제가 많고 적고 최대한 찾아보는 것에 따라서 이걸 활동으로 전환시켜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는 대체 행동, 이것보다는 나은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화제를 찾는 노력은 항상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 1번부터 4번 더 있으면 더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따로 적으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유형, 사회, 활동이 있는데, 유형에다가 다른 것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왼쪽에 내용을 좀 바꾸셔도 돼요. 감각적인 걸 좀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감각적인 활동인지, 안 그러면 순수하게 감각이라고 하면은 약간 감각 강화제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기본적인 틀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발생 분포도 언제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중재에 집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때 무슨 원인이 있겠지라고 해서 ABC 기록이나 이런 것이 이때 집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분포도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달력에 기입하셔도 되고 따로 분포도 기록지를 가지고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간단히 체크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포를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기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변경된 양식에 보면요. 앞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에 행동 선정 1, 2가 되면 이 자동으로 행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기입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은 조율하시면 돼요. 등원 중인지 학교 중인지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이거는 조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특정한 시기에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중간 정도 나타났다, 적게 나타났다, 이 정도는 약간 주관성은 있어요. 많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가 많은데 라는 주관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저 정도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중간이고 이 정도면 일어나긴 했는데 좀 짧고 적게 일어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하지만은 간편성의 원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요, 밑에 부분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많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순위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행동일이 제일 많이 일어났구나, 이 행동은 금요일에 제일 많이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조금 더 추측, 가설적인 내용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 기능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예방 전략이 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걸 또 가르치는 새로운 기술 가르치는 게 있겠죠. 이것보다는 나은 행동, 그걸 가르쳐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에 대한 기능 정보를 또 넣을 겁니다. 행동의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기능인 것 같은데 라고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집약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이 기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도전적 행동의 이유가 되는 부분을 자, 아까 말했던 직접평가도 있고 간접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볼 겁니다. 간접평가는 QABF 그래프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간소하게 만든 QABF가 있습니다. 이걸 변형해서 한 걸 한번 해볼 거고요. 직접평가 같은 경우에도 ABC를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서술기록지가 가장 정확하고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상황적인 파악을 우선 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변형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가게 되면은 행동 1하고 2는요, 그 앞에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1, 2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자동으로 되고 나서 여기 양식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양식 버튼이 있죠. 양식 버튼을 누르면은 어디로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소리 지르기가 있었는데 독립과제를 할 때 소리 질렀고, 하원 시간 할 때, 이게 배경 정보로 볼 때는 하원 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 점심시간 때 많이 일어나네. 그리고 독립과제 할 때 좀 많이 일어나. 그리고 집단 활동을 할 때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중계를 해봤는데 언어적 지시 후에 멈추더라. 신체적 제지 후에 행동이 멈추더라.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행동의 기능 한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강화물 습득. 그래도 모르겠다라는 순위가 1등이었다는 뜻이에요. 물건 던지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양식을 누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양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변형된 ABC 행동 관찰 기록지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경과 상황 사건, 그리고 선행 사건. 배경과 상황 사건은요, 그날의 컨디션, 안 그러면은, 직전 이전에 어떠한 시간이었던지, 어떠한 경험이 있었던지, 나의 신체적 상태이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도전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직접은 모르겠어. 지금 내가 뭔가 지시했는데 평소에 괜찮더만 아닌데 보니까 잠을 적게 자고 왔네. 잠을 적게 자고 온 것이 이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이 지시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상황과 사건 상태, 그리고 직전의 상황을 해보시고요.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동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나는 이때 소리 지른 것이 관심인 것 같았어. 따로 이것도 기록하고 싶으면요. 여기 날짜하고 시간을 하시면 그대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 계획서에다가 들어갈 건데 따로 나는 이거 보관하고 싶어 하시면요. 프린트 하시면 돼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자, 왼쪽에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실 등원 하원 있잖아요. 이 내용을 바꾸면요. 이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 아니면은 우리 학교 아니면은 우리 기간에 맞는 상황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도 이걸 바꾸면은 같이 바뀌어요. 이걸 바꾸면은 같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기가 해당되는 거에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 계획서로 돌아가면은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체크만 해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간편하다고 했잖아요. 일일이 다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평가 방법도 있어요. 간접평가하고 직접평가 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간접평가로 했을 때 확실하지 않으면 직접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직접평가가 있어야 중재가 되기 때문에 직접평가는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간접평가는 이 양식 버튼을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와요. 자세하게 기술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의 양식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 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이 나오는데요. 자, QABF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나오죠. 이걸 보고 나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자동으로 이건 기입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나서 다 체크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주 기능이 나와요. 2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1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나머지도 나는 관심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뭐가 있었을까? 해피도 2번 정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획서로 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관심이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이 관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도 양식을 누르시면은 이건 하니까 해피였네?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행동중재 전략을 한다고 했죠. 행동중재는 기능에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면은 배경사건, 선행사건,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어떻게 중재를 할 건데, 이게 원인이었어 그래. 이제 어떻게 중재할 건데,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교육 중심의 중재, 대체행동 전략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경험이 많고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예시만 보고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에는 잘 따라갔는데 전략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략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가지고 내가 변용, 약간 나에게 우리 기간에 맞는 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후속 결과 중심의 중재, 반응 전략. 자,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장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 부분이 뭐가 나왔죠? 관심이라고 나왔습니다. 관심. 그러면 체크박스 눌러가지고 관심으로 해놓으시고요. 위에 중재 전략 확인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때 가장 많이 쓰는 중재 전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좀 변경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한테는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건데 좀 다르게 조금 우리한테 맞는 걸로 바꿔볼까 하면요. 이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지우셔가지고, 참고는 하되, 다시 쓰셔도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 썼는데 밑에다 더 쓰시고 나서 이 내용을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이 내용 두고 나서 밑에는 아닌 게 있는데 하면은 이 내용만 해봐야지 하고 밑에 내용을 없애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우리 기간에 맞는 이런 행동 중재 전략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힘들더라.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프를 해봐야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던데 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간편하면 할 수 있잖아요. 간편하면. 자, 어느 정도 발생을 해왔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그래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기록 양식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양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이상 하지 말라고. 만약에 나는 더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이거 없애셔도 돼요. 이거 없애고 나서 쭉 해보셔도 해가지고 뭐 고급형에 작성하는 양식을 보고 나서 그래프를 완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 자, 날짜를 기입하고 행동을 기록하면요. 자, 이렇게 기록했죠. 자, 저는 기본적으로 한 5일, 그 뒤로 중재하고 나서는 한 10일, 그리고 나서도 10일. 이거는 날짜는 띄엄띄엄 돼도 돼요. 제가 연속해서 했지만은 9월 10일 날 했고, 9월 20일 날 했고, 뭐 10월 10일 날 했고, 10월 20일 했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후에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고급형에서 보듯이 떨어뜨려 놓았을 때는 선을 잇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꼭 그게 중요할까요? 선을 잇고 있어도 됩니다. 정석은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는 유지되는 거 그냥 보려고 한다. 라는 게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로라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만 자동으로 그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는 중재 전략도 세웠고, 데이터도 해봤어. 자,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일반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간편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자, 일반형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고급형보다는 많이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자료는 필요하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은 일반형을 한번 작성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익숙해지면은 이걸로 부족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고급형으로 넘어가셔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 양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애학 실천 연구소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 이번에 그 고급형 이론에다가 제가 밑에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양식을 좀 변경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큰 틀은 비슷하니까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또다시 영상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